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밌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시즌 3 33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333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션쇼 DJ 강 DJ 강홍민입니다. 패션쇼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즌 3의 중반을 치닫고 있는 현재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즌입니다. 듣기만 하셨던 샤이 청취자분들은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에게 응원의 힘을 불어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이요. 예. 33회 1부 시작했고요. 참 출석 체크하기가 이거 좀 애매한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뚱카롱.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카롱입니다. 예, 박수 한번 쳐요. 제가 응원을 하러 왔습니다. 자기 보고 인사. 저 얼굴 처음 나왔어요. 네. 시즌 2에서는 우리가 유튜브를 안 했던가요? 했는데 저희 얼굴 나오는 분들은 일부였어서 저랑 이제 B급 인생분은 얼굴이 안 나왔었죠. 참 그랬죠, 그때. 그때. 예. 그러세요? 뭐 제한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그것도 뚫고 했는데. 시즌 2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면서 다음번에 이제 살 빠진 모습으로 그니까요. 돌아오겠다라는 인사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걸 너무 꼭 빨리 얘기를 해야 만난 건 했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정말. 합니다. 예. 요즘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다들 매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제가 사실 매체에 있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죠. 그쵸. 이게 뭐 인터뷰도 녹록치 않고 맞아. 미팅은 해야 되고 전화로만 취재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좀 힘들기는 한데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되게 뭐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뭐 물론 영향을 받아서 좀 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언론사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 맞아요. 우리 전문지 특히나 패션 전문지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저희가 진짜 나쁜 것 같아요. 그죠? 상황이 안 좋군요. 굉장히 안 좋죠.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저기는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안 좋았으니까 괜히 함께 하려고 하지 마요. 아니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는 너무 잘 되는 데도 많고 또 중견 기업들도 막 상황이 바뀌니까 맞아요.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사거리는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기사만 써서 밥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수익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일하는 것만큼 돈이 벌리면 너무 좋을 텐데 일은 정말 힘들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따라오는 게 없는 그런 약간의 허탈함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뭐 좀 별개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간혹 기사를 보면 댓글에 뭐 댓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론사가 왜 이런 걸 해? 왜 요런 기사를 써? 뭐 돈 버는 기사들 소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론사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생리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예 오프닝부터 좀 우울한 얘기 했고요. 뚱카랑 오랜만에 와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태근이 형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태근 벨리사입니다. 예, 오늘따라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새벽 3시 40분에 일어나서 예. 충주까지 갔다가 충주? 네, 골프 좀 치고 오느라고 어. 점수 완전 개판 돈을 치고 잃으셨다고. 왔는데 예. 개판 치고 왔는데 네네. 오늘 꼭 와달라고 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재미로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사실 지금 뭐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에디 형 없고요. 네, 그리고 안방마님을 자처했던 이슬 씨 없고요. 네, 예,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지금 수혈을 했는데 또 저희가 힘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힘을 내죠. B급 인생님, 네네. 예, 오셨습니다.
내가 빠져야 되는데 자꾸 빠져야 약간 될 그거 사람 안 같아요. 빠지고. 런닝맨에서 이광수가 저가요 이러면은 유재석이 네. 네 거기까지 이러는 느낌. 모르겠어요. 런닝맨을 보지 않아서. B급 인생님, 네. 제가 뭐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패션쇼가 총체적 난국 아니겠습니까? 총체적 난국이래요. 네네. 예, 어떻게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오너의 참 고민이에요. 난국이 있다는 건 아는데 그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거. 방법을 모르는 거. 방법을 몰라도 네. 뭐 처음 하는 거니까 모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려는 네. 이런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말만 하는 지금 것보다. 저격하는 거죠. 아니 난 말은 정신을 누가 좀 못해. 차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노력은 다 하죠. 다만 그게 현실화되지 못하는 결과로- 게 안타까울 뿐. 형 결과를 나올 수 대표한다고 지금 카바치는 거예요? 네. 어.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사장님 노력이지. 라인은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매번 그때마다 뭐 변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별 사람을 다 만나고 다닙니다 요새 내가. 아니 근데 좀 변화는 필요합니다. 네. 예, 그거에는 변화는 공감합니다. 필요하고요. 뼈저리게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3회까지 왔으니까 시작을 해볼 텐데 댓글 소개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 댓글이 좀 별로 없어서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박군천사님이요. 10월 11일 날 안녕하세요. 다들 연휴 잘 보내셨기를 좀 이렇게 우울하게 점점점 이렇게 해주셨는데 연휴는 역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점점점 해주셨고요. 그 위에 13일 날 출첵합니다. 남자 셋이 방송을 하면 이슬 씨를 찾게 되지요. 크크크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그 이슬 씨가 공교롭게도 본인의 뭐 개인 사정도 좀 있고 해서 방송을 이제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패션쇼를 뭐 대표해서 우리 이슬 씨 앞날을 잘 헤쳐 나가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겠고요. 언젠가 또 기회 되면 패션쇼에 다시 한번 오실 날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슬 씨 그 좋은 댓글 응원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 나가는 듯 뭐 응원 댓글이에요. 그쵸 이제 남이죠.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일 잘하라고. 아이고 됐어요. 자 1부 시작해 볼 텐데 사실 오늘 뚱카롱이 온다라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 이 패션 읽어주는 남자 너무 이 정보력이 우리가 좀 딸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뚱카롱이 있으니까 좀 든든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간추리 뉴스를 먼저 보면 정치권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 경제 사기꾼의 말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는 건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음은 오늘 이른바 따상으로 증시에 입성한 15일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거래시장 4시간여 만에 시초가 아래로 내려갔다는 소식입니다. 오후 1시 30분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빅히트는 시초가인 27만 원보다 3.52% 내린 2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BTS 부럽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로써 현대가의 3세 경영이 공식화한 것인데요.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얼마 전 택배 노동자 한 분이 또 과로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민주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고요. 도굴에서는 소녀상 철거를 두고 일본 정부와 한국 시민단체 간 싸움이 벌어졌는데 일단 철거를 미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다시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일단 남아있던 것 같고요. 태국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 스가 총리는 신사 참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는 BTS가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수여한 상을 수상하면서 발표한 수상소감이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며 논란이 됐다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두고 각국 정부가 중국과 중국 네티즌들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역효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번 뉴스에서 B급 인생이 본 핵심은 필라가 전면에 부상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인즉 필라가 BTS 관련 소식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뉴스가 돌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도하면 필라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논란의 핵심은 필라가 아니라 중국에서 필라라는 브랜드를 전개하는 안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자님도 보도할 때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 안타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주간의 간추린 뉴스를 살펴봤고요. 이 BTS 수상 소감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BTS를 광고 모델로 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지금 다 내리고 있잖아요. 이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내리고 있는 건 아니고 글로벌 BTS 글로벌 한 데가 삼성, 현대차, 그다음에 필라 글로벌 광고 모델로 쓴 데가 세 군데래요. 예. 근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더 큰일 나게.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있는 현지의 파트너들이 내리는 건데 이거를 현대차가 내렸다, 뭐 필라가 내렸다, 특히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문제가 더 이상해지는 게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기자들이 나는 진짜 이럴 때마다 기자들을 제대로 확인하든지 물어보고 한 번만이라도 전화를 했으면 이렇게 기사를 쓸 수는 없거든요, 절대. 전화번호를 몰랐나? 필라 전화를 몰랐을까? 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그것만 하면 그냥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건 안타에서 한 일이지 필라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 근데 뭐 이번 경우는 이제 뭐 파트너사가 내렸다 뭐 이런 오해가 좀 있긴 한데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 광고 모델과 모델 체결을 하고 나서 문제가 불거지면 광고를 아예 내리거나 안 하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 문제 시대는 모델이나 기획사 측의 브랜드에서 얘기를 합니까? 그럼요. 그 다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위약금 문제 말고 당신 뭐 문제가 되니까 내리겠다. 하죠. 바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건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썼을 뿐이지 모든 집행이나 이거는 브랜드에서 하는 거잖아요. 브랜드에서 하는 당연히 거니까. 문제가 자기 브랜드에 역효과가 나면 무조건 스톱하죠. 그건 걔네한테 알리고 할 자시고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모델 측에서 잘못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논란이잖아요. 논란인데 브랜드에서 그냥 이거 좀 우리가 좀 불똥 튈 것 같으니까 그냥 내려버리자라고 할 때도 그럼 통보를 합니까? 통보 안 해도 된다니까. 안 해도 통보를 안 돼요. 해도 돼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근데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왜 계약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델이 뭔가 브랜드 이미지에 훼손을 입힐 수 있는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니 예를 들어 뭐 사기, 거지. 도박, 뭐 불륜 이렇게 계약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말고? 차치하고 추가 설명드리면 네. 갑과 을을 그 관계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을이 이제 모델이고 네. 갑이 이제 그쪽이라고 한다면 내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낼 수도 있는데 BTS처럼 약간 모델이면서도 약간 파워가 더 크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제품에 대한 광고 좀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일방적으로 내리면 BTS 측에서 또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있으니까. 최소한 뭐 그 정도 인지도가 있으면 맞아. 노티스는 해주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뭐 우리도 왜냐하면 BTS 광고 내렸다고 하면 또 이제 팬들이 또 BTS 쪽으로 또 어떻게 그렇죠. 불매 운동이 또 될 수도 있고. 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겠죠. 참 이 돈 쓰고도 애매하네요. 두 분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했어요. 아니요.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런 경우가 혹시 있을 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패션 이슈 첫 번째 뭡니까? 네, 패션으로 넘어가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뉴노멀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해외 여행이 제약되면서 면세점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 이른바 크로스오버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상당수의 패션과 뷰티 브랜드들은 아마존이나 라쿠텐, 티몬 등 각국의 글로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K-팝의 인기에 이어서 K-방역으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요? 네. 그 뭐 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뭐 숫자 뭐 이런 거 그건 아마존 나옵니까? 오늘하고 내일 아마존 그 글로벌 크로스오버 그 서밋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건데 네. 그 거기에 있는 수치만 봐도 알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 그 수치를 뭐 조사는 해오지 않고 우리가 찾아봐야 수치는 됩니까? 오늘 내일까지니까 아마 내일 모레나 이렇게 발표하겠죠. 아니 근데 뭐 그 K-팝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뭐 K-푸드, K-방역, 뭐 K를 달고 나온 한국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걸 가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해외 시장에서 이 K를 달고 나온 뭐 푸드나 패션이나 이게 어느 정도 입지를 다지고 있는지, 과연 그게 사실인지 그게 참 궁금한데 여기 뭐 우리 B급 인생이 또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아니 수치적인 건 많잖아요. BTS가 뭐 빌보드에서 계속 이번에 또 1등했다면서 그러면 세 번째 1위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장막을 살짝 걷어놓고 보면 BTS의 인기지 BTS를 국내 시장에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이 BTS를 활용하려고 엄청난 오퍼들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실제 효과 나는 건 많이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실제 효과 나는 건 그리 많지 않아요. BTS만 부각되고 있는 거지. 뷰티 브랜드들 K-뷰티 인기 엄청 많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어제 엊그제 아모레퍼시픽 그 대리점 줄이는 문제 때문에도 말이 많았는데 지금 네. K-뷰티는 다 힘이 들고 좀 있다고. 떨어지고 있다는 평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의 뭐 피부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한 드라마를 한류를 통해서 K-뷰티가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많이 쓰다 보니 제가 그쪽 분야는 아니지만 점점 그 니즈가 좀 낮아지고 있대요. 다시 뭐 프랑스 고가 화장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약간의 좀 다른 내용도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특히 중국 시장은 확실히 뷰티 부분 쪽은 확실히 돌아섰어요. 뷰티 쪽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는 K 시리즈 말이 안 통하고 있었대. K 시리즈를 국내에서 목소리 높여서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라는 걸 살짝 뒤에서 아니면 좀 제3자의 입장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 이슈는요. 네, 다음은 아이디룩이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11T를 국내에 런칭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이디룩은 수입 컨템포러리, 마주, 산드로 등의 수입 비즈니스를 국내에 안착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는데 11T는 클래식과 캐주얼한 스타일의 남성 의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 라인과 패션 잡화까지 토탈 브랜드로 전개한다고 합니다. 네, 아이디룩에서 11T를 국내 런칭한다는 소식이었는데 이 11T는 우리 뜬다 안 뜬다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갈까요? 준비해보죠. 복종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토탈 브랜드인데 남성 위주의 토탈 브랜드. 컨템포러리 정도 되는 거예요? 방송 시긴 쉬었구나. 아니, 마이크 여기 있는데. 아, 저쪽에 예, 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럭셔리 이게 그 수입 럭셔리예요? 컨템포러리보다는 조금 더 윗 단계 되는 오. 거죠. 뭐그 요즘 잘 되는 시장. 라이벌 브랜드가 뭐가 있습니까? 버버리나 그러니까 뭐 코치나 그 뭐죠 그거? 버커루? 아니 뭐 마크 그 정도 제이콥스. 수준. 마크 제이콥스 어, 그 정도 좀 수준? 고가. 약간 아주 럭셔리는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지. 뭐 프라다나 너무, 구찌보다는 낮은데 이런 조그맣게 산드로나 얘네들보다 조금 높은 그 정도 수준. 네. 뜬다 안 뜬다 한번 다음 주 넣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 이슈는요. 네, 다음은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패션 유통업계에 훈풍이 돌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추석 연휴를 전후로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주요 패션 브랜드들의 매출이 상승 반전했습니다. 특히 아웃도어와 골프웨어 브랜드들은 대부분 매출이 상승했고요. 여성, 남성, 캐주얼, 아동 등 다른 복종들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의 경우 주요 브랜드들이 지난 그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고요. 골프의 군에서도 파리게이츠, 와이드앵글, 핑, 캘로웨이 등 상당수의 브랜드들이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매출도 획수를 보이고 있는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신세계 백화점은 최근 공시를 통해 9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86% 감소했으나 9월 매출이 전월에 비해서는 28.5%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마트도 매출 수치가 발표했는데 이마트도 전체적으로 8%인가 상승했고 특히 대형마트 부분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 끝났습니까? 네. 예. 아니 이번 뉴스를 봐도 이 패션에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네. 아니 일주일 상관으로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 주변에 보니까 파카 입고 나오신 분들도 꽤 많고. 진짜로요? 파카를요? 우리 회사에 그 뭐라 그러죠? 패딩, 롱패딩? 아니 이거 뭐라 뽀글이? 그래? 프리스? 조끼? 얇은 경량 파카, 패딩? 경량 패딩. 맞죠? 경량 네, 패딩은 경량 일반화해요, 패딩. 지금. 지금 많이 입고 맞아요, 다니더라고요. 맞아요. 네, 파카라고 해서 좀 네. 약간 이런 거 생각했지 또. 아유, 정신 나간 사람들도 아니고 경량 패딩까지 제가 지금 그치. 봤습니다. 보통 요즘엔 페조하고 경량 패딩 입을 수 있죠. 근데 입을만해요. 진짜 아침에 너무 춥지 않아요? 맞아요.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날씨가 역시 추워야 이 패션 시장이 좀 사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다 싶으니까 다들 이제 백화점을 오지는 못해도 온라인 자사몰 요즘에 많이 이제 활성화하고 있거든요. 패션들이. 네. 그래서 요 시기에 이때다 싶어서 뭐 여기 지금 말씀하신 뭐 파리게이트, 핑 이런 브랜드들 네. 회사들은 또 있고 뭐 LG에서 하고 있는 지금 골프 브랜드도 잘 되고 있다고 하셔서 요때다 골프 대전 할인 빡빡 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매장에는 정말 너무 볼 일이 없었다면 네. 뭐 온라인몰이나 백화점몰 이런 데 할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즌도 사실 매력이 별로 없어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추워지니까 아우터 입을 거 다들 맞아요.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매출이 확실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눈에 띄게. 아니 개인적으로 이 겨울 추운 걸 좀 싫어하는데 이 패션 업계가 살 수 있다면 겨울이 조금 더 매선 한파가 좀 찾아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날씨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네. 약간 이제 코로나 그 시국을 약간 이제 경기 회복 그 시점으로 조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1단계로 들긴 하거든요. 내려가서. 조금 성급하긴 하나 네. 아니, 전체적인 수치나 흐름 보면 확실히 이제 좀 터닝 포인트 시점이 아닌가라는 밖에 생각이 나가면 들 그런 사람들이 정도로 시각이 좀 있죠. 많잖아요.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 계속 국내에서 이제 소비를 활동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아마 고난의 시기를 지나갔으면 이제 약간의 그걸 벗어나는 터널 입구 정도, 출구 정도 나오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근데 그런 막연한 시각도 생각이 있긴 듭니다. 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저는 아무도 몰라요. 예, 또 있습니까? 하지만 이런 흐름에는 좀 반대되는 소식인데 4분기 전반적인 유통 흐름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4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발표했는데 4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85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준점인 100에 한참 모자라지만 지난 2분기 66, 3분기 82보다는 개선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는 온라인과 홈쇼핑 업종이 108로 기준치 100을 넘으며 활기를 띨 전망이고요. 백화점도 연말 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96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대형마트는 54에 겹쳐 여전히 암울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편의점은 78인데 와인 판매 효용 등으로 이전보다는 상승했고 슈퍼마켓은 61로 2분기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이 4분기 유통 전망은 뭐 이런 전망 정도는 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전망이니까요.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없습니까? 넘어가시죠. 또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해? 오늘 내가 오프닝 쓰면서 이 패션쇼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름의 애정을 가지고 시즌 3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좀 목표하는 바도 있고 우리 멤버들도 좀 재미있고 들으시는 분들도 좀 재미있는 방송을 좀 만들고 싶은데 내가 오프닝 쓰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대안을 마련해야지. 마음 아프면 어떡해. 그러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될 사람이 주체가 저렇게 웃고만 있으니 더 답답할 노릇입니다. 예, 여기까지죠? 네. 예, 패션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슈 토크 시간인데 이번 주 주제는 뭡니까? 더위로 땀을 흘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보일러를 틀어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에 너무 추우시잖아요. 올해 겨울 인기 예상 아이템을 점검하는 겨울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겨울 어떤 아이템이 인기를 얻을 것인지 우리끼리 알아보는 시간이 될 텐데 첫 번째 아이템으로 요즘 가장 핫한 플리스, 일명 뽀글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뽀글이가 이번 주 이슈 토크 주제인데 사실 제가 어제 녹음을 기준으로 어제 보일러를 처음 틀었어요. 저희도 아침마다 틀고 있어요. 틀었어요? 네. 어제 틀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틀어서 잤더니 아침에 너무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일러를 트는 시기가 뭐 지금 이 무렵일 것 같긴 한데 작년이랑 좀 비교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태근이 형님은 보일러를 좀 틀었어요? 지난주에 와이프가 틀었어요. 네. 애들 때문에. 예. 네. 저는 뭐 안 틀어도 되는데 근데 저는 보일러보다는 그냥 약간 옷을 두껍게. 네. 그러니까 약간 얇은 옷을 하나 더 입고 자거든요. 그냥 잠옷. 아니 저도 그런 잠옷 안에 그냥 그냥 약간 히트텍 같은 그런 내복 같은. 하긴 그런 게 좋긴 네. 하지. 저는 아직 저도 반팔 그런 입거든요. 편인데 우리 와이프는 이런 거 그냥 반팔을 입으면서 꼭 보일러 틀고 자.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입으셔도 보일러 틀고 아침에 깨면 되게 좋아요. 코가 뚫리던데.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약간 저는 찬바람이 약간 살짝 들어와야 좀 나도 그런 편인데. 네. 저도 쌀쌀할 때 두꺼운 이불 덮고 위에는 찬바람이 네. 살짝 창문 불어요. 열고 보일러 네. 틀고. 이거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주 주제가 뽀글인데 아까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뚱카롱은 이 후리스가 하나도 없다고요? 네, 전 없어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후리스 기사를 썼는데 네. 전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스타일이 좀 안 맞나? 아니요, 너무 좋은데 제가 옷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할 때도 막 엄청 막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가 아니고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다니는 편이라 맞아요. 후리스를 입잖아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너무 후리스를 못 입게 해요. 회사에서? 아니요, 못 입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일상 스타일에 후리스를 더해버리면 너무 추리닝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 만나러 다니는 일인데 좀 그렇기도 하고 아까 좀 강 MC님이 예. 형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네. 제가 다이어트 실패를 했잖아요. 예. 후리스를 입잖아요. 야. 제가 키가 170이 넘는데 큰일 나요. 아니 근데 그 얘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같이 방송할 때였나? 에디 형이랑 같이 이제 방송 끝나고 집에 갔는데 우리 뚱카롱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이뻤는데. 그리고 뒤에 점점점이더라고. 그랬어요. 에디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에디는 그럼. 정말 한결같이 똑같아요? 한결같아 똑같아요. 아저씨 같다고? 한번 그런 건 말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뚱카롱 오랜만에 보니까 그 얘기가 좀 생각나네요. 하여튼 근데 후리스 저는 없는데 요번 올해에 그 주변에서 갑자기 진짜 이번 주에 후리스 사고 싶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서 후리스 저도 쇼핑을 하나 해서 선물을 했고 그리고 선물을? 네네 오. 선물했어요. 선물했고 그리고 그 어린이 조카들이 네네. 사고 싶다고 해서 후리스를 같이 쇼핑을 갔었어요. 우리 그 아저씨들은 후리스를 좀 많이 즐겨 입지 않습니까? 후리스라고 하는 표현은 특정 브랜드에서 만들어낸 용어고, 그러니까 정확한 소재 이름은 부클이에요. 부클. 그게 플리스가 되는 거고. 근데 그 플리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되게 범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폴리에스터를 이렇게 막 마모를 시켜서 부풀게 만든 그 소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클이라고 하고 그걸로 짠 원단이나 이런 것들을 플리스라고 하는데 아웃도어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네비토. 그거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네비토. 설명해야 돼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진짜? 아니 아저씨들은 후리스 네비토. 입냐고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잠깐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웃도어에는 이너용으로 등산용 그 플리스가
굉장히 일반화했어요. 그래서 아저씨들은 이거를 입어요 원래. 근데 이게 한 4, 5년 전에 스트리트 쪽으로 넘어가면서 외투 형태로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부풀도 과장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특정 브랜드의 이름이 된 거예요. 프리스라고.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좀 입는다는 거죠. 아저씨들은 일반적으로 입어요. 등산 네. 좋아하시는 그 얘기를 먼저 해줬으면 참 등산 마음이 편했을 텐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한 10대 개 있을 거예요. 강형님, 강MC 형님 눈에 막 불이 이글이글한데. 아니, 전혀 불이 이글이글하지 않았고 나는 포기를 했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시라고.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길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진짜 방송의 ABC를 언제까지 내가 알려줘야 근데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 되게 오랜만에 왔잖아요. 네.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한결같으시네요. 근데 가격이 싸네요. 가격이 싸. 얼마나 하는데? 아니 4만 원대도 있고 2만 원대도 있고 뭐 물론 비싼 건 뭐 19만 원대도 있는데 뭐 EXL에서 나오는 건 EXL. 접었어요? 아무튼 하여튼 4만 원. 이게 후리스 아까 뭐 후리스에 대한 정의도 좀 해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부클. 부클. 이 부클이랑 뽀글이랑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발음상 비슷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뽀글이? 프리스, 뽀글이 그다음에 다 다른 이건 거예요? 다 같은 건데 그거를 누가 선점하느냐 용어를 어떤 특정 브랜드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부클이라는 소재 모양이 뽀글뽀글해서 뽀글이라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래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제가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그 쇼핑을 하다가 온라인 쇼핑하다가 모 디자이너 브랜드 누구나 알만한 이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이 뽀글이와 위에 야상 겨울에 입을 수 있는 그 제품이 너무 싸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 지오송지오. 아니야, 내가 아저씨야. 그거 말고 다른 누구나 알만한 나 알바는 디자이너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요걸 맞추면 내가 상황 맞춥니다. 앙? 아니죠. 너무 같지? 아니 뽀글이랑 야상이라니까. 디자이너 브랜드? 그게 4만 원대에 나왔더라고. 홈쇼핑에서요? 아니요. 뭐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너무 이뻐서 사요 그럼.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뭐 어딘데? 나 너무 궁금한데. 또좀 조금만 진지한 얘기하면 저한테도 좀 알려줘요. 저도 하나 사야 돼. 왜냐면 제가 그럼 쉬는 시간에 네. 커플룩으로 입으세요.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 쇼핑을 좀 저렴하게 잘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요거 지금 후드티 요것도 제가 9,900원에 네. 샀고요. 어디서 샀어? 신발 이거 얼마 같아요? 6,900원이에요. 아무튼 굉장히 저렴하게 저는 하는 편입니다. 오케이.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네, 진지한 이야기 하신다고. 진지한 얘기를 좀 하면 이게 사실은 뽀글이나 부클 소재가 실용적이진 않아요. 바람이 송송송송 들어오거든. 그래서 안감이 되게 중요해요. 뽀글이는 안감. 근데 안감을 조금 두꺼운 거 대거나 폴리하면 퍽퍽퍽 소리 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효과적으로 잡는 그런 제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양면 잠바. 한쪽에는 패딩, 한쪽에는 뽀글이. 네.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나오죠. 그런 것도 좀 인기가 있죠. 네네네. 이번 그 가을 겨울 시즌에는 여전히 이 뽀글이가 좀 인기를 얻을까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캐주얼까지 전부 뽀글이가 다 나와 있어요. 아동복, 캐주얼,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뽀글이가 뭐 대세예요. 앞으로 좀 시즌이 좀 길어져도 좀 가겠군요. 이게 인기가 내년 내후년. 요즘엔 근데 사실 네. 그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잘 이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벌써 그게 3년, 언제까지 4년 된 가겠어요라고 거.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 벌써 뽀글이 이게 시작이 된 게 3년, 4년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일반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있을까? 진짜 이제부터 앞으로 내년, 내후년 이런 리스크가 점점 높아지는 거지. 나면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뽀글이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옷은 뭐가 있습니까? 스타일은? 뽀글이 후드티 뭐 이런 거 요 정도인가? 그러니까 겨울 좀 우리 이슈 토크 처음에 이슈 잡았던 건 겨울 아이템에 대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뽀글이가 다운을 대체한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거 다음에 무엇이 어떤 트렌드가 올까라는 건 모든 패션하는 사람들의 관심이죠.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네. 과거의 그 흐름을 보면 이제 다시 코트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코트?
그러면 이제 더플 코트도 나올 수 있을 거고 핏코트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더라. 이런 패션은 정의. 돌고 도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90년대에도 딱 그 스타일로 넘어갔어요. 코트로. 근데 코트는 아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오, 이런 의견 좋아요. 좋아요. 예. 이게 어떤 근거로? 뽀글이는 입으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앉아서 왜냐면 그 온풍을 틀기에는 조금 너무 건조해서 저는 안 틀고 차라리 약간 옷을 따뜻하게 입는데 네. 그게 딱 지금 플리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좋은데 플리스 그 아까 얘기 말씀 듣고. 자켓을 입고 작업하기는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본 거는 내피용 플리스고 플리스 요즘에 나오는 거는 외투용 플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 추워서 가능한 유행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안 그럴 수도 추워서 작년에 다운이 안 팔리고 프리스가 잘 됐던 이유 중에도 안 추운 겨울이어서 맞아요. 그랬던 게 큰데 이제 또 겨울 날씨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혹한 아니면 그거 안에 뭐 두꺼운 거 하나 있고 프리스 하나 걸쳐도 맞아요. 충분하니까. 그럼 뭐 이슈 토크 정리하는 김에 좀 우리 멤버들이 프리스를 하나 장만한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구매를 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뚱카롱 전 정전기 안 나는 거. 그런 게 있나? 그게 제일 그러니까 최대한 안 나는 안 거. 날 수 있나? 완전 화학 섬유로만 만든 거라서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안감이 좀 촉촉한 기능성 소재 있잖아요. 바스락거리지 않는 촉촉한 기능성 소재인 거를 좀 좋아해요. 저는 그러니까 두껍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거. 그거 요즘에 없죠. 조금 거의 비싼 없죠. 거는 후처리해서 맞아요. 정전기 안 나게 해요. 정전기 안 날려면 빨고 좀 덜 말랐을 때 입으면 나 이런 표정 오랜만에 보니까 좀 짜증나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태근이 형은 저는 가격하고 그냥 약간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정도. 실내에서 아까 네. 우리 말씀하셨듯이 회사에서 네. 걸쳐요 네. 프리스를 네. 그 정도 용도로 딱. 그 산다면 네. 얼마가 적당합니까? 5만 원이네. 5만 원 이내. 네. 비싸죠 그거. 5만 원 비싸다고 5만 원이면 생각하죠. 나한테는 정당인데. 요 정도의 그 실내에서 입는 얇은 프리스는 2, 3만 원도 세고 그래요?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태근이 형 기준이니까. 아, 내가 왜냐하면 내 사무실에 지금 그 약간 얇은 잠바라고 해야 하나? 네. 그게 5년 동안 있어가지고 바꿀 필요가 있어가지고. 우리 B급 인생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저는 어쨌든 최근에 유행하는 건 실내 내피용 뽀글이보다는 외피 자켓 뽀글이거든요. 지금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은.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 뽀글이 자켓이 몇 개가 있어요.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입었던. 20여 년 전에. 그때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그때는. 맞아. 그래서 그 자켓을 다시 한번 세탁해서 꺼내 입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그거 하시고. 디자인이 네. 좋아서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왜 다 버리는데 버리지 못하는 몇 가지 있잖아. 왜? 이런데 눌리지 않아요? 프리스 이런데? 안 눌렸어. 저도 티셔츠 뭐 지금 고등학교 때 산 것도 아직까지 입고 있어요. 그거 20년 더 버려. 지났죠. 그거 버려. 네. 안 사가요? 티셔츠. 티셔츠. 예. 대박이다. 20년 더 넘었죠. 훌륭하십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겨울 특집으로 뽀글이를 첫 번째 이슈 토크 주제로 선정을 좀 해봤는데 다음 주도 이게 겨울 아이템 시리즈가 계속 가겠죠. 그렇죠. 뭡니까 좀 예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음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생각을 해볼까 뭐 요 정도. 예,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어그가 될 수도 있고. 작년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참신한 아이디어로 저희가 좀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슈 토크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은 에디의 고민탁인데 에디가 없는 관계로 에디가 없는 관계로 제가 예. 에디가 보내온 고민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그만 중소 온라인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는 온라인 상품 기획과 MD 업무를 맡고 있는데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가 대세라고 해서 라이브 커머스 업무까지 영역이 조금 확장됐습니다. 업무는 많아지는데 직원은 그대로니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표님에게 짜증도 부리고 애원도 하고 해서 어렵게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제 업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으로 뛸 듯이 기뻤지만 이런 기쁨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 생각만큼 똘똘하지 못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업무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실행력도 기대치를 밑돌았죠. 그러다 보니 제 업무량이 신입사원이 들어오기 전보다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6개월도 안 돼서 회사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 무단 결근에 화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무단 결근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아하. 신입사원에게서 문자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긴 문장이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제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업무와 달라서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럼 나와서 대표님과 직원들에게 인사라도 하고 상황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신입사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일주일째 연락이 없네요. 문자나 전화를 해도 답이 없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회사 내 분위기가 그 친구 때문에 엉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해결책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왔습니다. 해결책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건 해결책은 없고 사람을 잘 뽑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요,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은 다시 사람을 뽑을 때 더 좋은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아니 근데 네. 그 전에 뽑을 때도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좋은 사람은 뭐 이마에 딱지를 붙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고민이 정말 그 신입사원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망가지고 정말 이 신입사원 하나로 이렇게 된 건지를 한번 그렇죠. 되돌아볼 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 본인이 고민을 말할 때 내가 원래 온라인 상품 기획과 MD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라이브 커머스 업무까지 떨어지고 내 업무량이 너무 증폭을 해서 신입을 추가했으나 근데 사실 그 신입이 이런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니까 뽑았을까요? 그건 사실 말씀 안 해줘서 잘 모르겠는데 이해도와 실행력이 떨어져서 내 업무가 더 많아졌다. 그럼 이미 이 회사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신입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뒀다. 이렇게 이 사람의 문제가 있었겠죠. 일주일 동안 안 나오다가 문자를 보낸 건 분명히 이 신입사원의 굉장한 문제인데 이렇게 만든 이 회사 내부에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던가. 근데 사실 이 중소 온라인 업체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다 이런 상황일 그렇죠. 거예요. 다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백이 되어야 하는 상황일 텐데 물론 뚱카롱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 지금 사연 주신 사연자께서는 이 신입사원의 애티튜드 요게 좀 문제가 아닐까 선배로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저희도 약간의 비슷한 경험인데 저도 이제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괜찮다고 뽑았거든요. 네. 분명히 본인이 하지 않은 업무인데 이게 신입 쪽으로 들어갔는데 본인이 하지 않은 업무인데 괜찮겠느냐, 오래 다닐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도 괜찮고 어떤 분위기도 괜찮아서 뽑았는데 그분도 한 달 만에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분위기가 완전 쳐졌었죠. 그렇죠. 신입사원 나왔다 이렇게 한번 뽑았는데 다시 나가면 참 분위기 회사 다운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괜히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만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다시 채용 공고를 내서 약간 이제 경험자를 뽑았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죠. 경험자를 뽑는 게 오히려 더 회사 분위기가 조금 더 좋아지고 일도 더 마련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해결책이라고 말했지만 다시 채용 공고 내서 더 좋은 더 적합한 사람 뽑으시면 돼요. 그게 그러면 전화위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네. 아니, 어쩔 수 그러니까 없는 회사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개인이나. 이걸 바꾸기는 힘들어. 그렇죠. 네. 그걸 바꾸기에는. 맞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이제 경력사원을 뽑게 될 수밖에 없고. 신입도 이제 중고 신입을 원한다 그렇죠, 회사에서.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아무튼 뭐 상황적인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해결적으로 이 사연 주신 분 이 사건 당사자 후배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물론 좀 시기가 좀 지났을 수는 있겠지만 어디 들어갔는데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픽을 당했어요. 근데 갔더니 내가 못해. 전혀 이 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빠를수록 좋아요. 그쵸. 선택은 빠를수록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본인도 6개월 그렇고 직장 내 선배나 그거를 디렉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좋아요. 이분도 6개월 동안 했다는 건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쵸. 스트레스 엄청 났을 그렇죠. 거야. 아마 그렇게 그만두기로 했던 건 아마 회사 들어가고서 1개월 후부터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무단 결근을 일주일이나 했다는- 했다는 게 네. 그렇죠. 그건 좀 네, 그게 좀 놀라운 이게, 부분인 이거는 요즘 세태일 수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래나? 아니 뭐 그런 영향도 좀 있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찌라시로 받았는데 뭐 좀 그 좀 다 알려진 사실인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모 일간지 신입 이제 기자가 지금 이제 뭐 올해 이제 들어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택근무 자체를 보고도 안 하고 기사도 안 쓰고 하여튼 뭐 여기 농땡이를 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잘랐어요 회사에서. 잘랐더니 그 신입사원이 엄마를 모시고 회사로 찾아가서 한번 난리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그거 들었어요. 무슨 종편 저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편은 아니고 예, 다른 나 일간지. 들었어요. 예. 아무튼 뭐 그게 요즘 세태랑 좀 반영이 되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이번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의사 파업할 때 그렇게 엄마들의 입김이 셌다면서요. 아 근데 맞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저 그 삼성전자 그 인사팀 분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취재한 적 있어요. 이거 저번 투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들이 과장이에요. 인사 그 고과에서 잘려서 승진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인사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 저 뭐 그 강 MC 엄마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애가 이번 인사고과에서 뭐 승진 그 자에서 누락이 됐다던데 이유가 뭔가요? 우리 애가 왜 떨어졌나요? 그러면 대신 올라간 사람 뭐를 잘해서 올라간 거야? 이런 거를 엄마들이 엄청 체크를 하신대요. 학교에서 하던 버릇이 좀 그대로 오는 근데 경우가 그게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될 줄 뻔히 알면서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들었던 얘기는 요새 교수들한테 그렇게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 전화가 많이 간다잖아요. 부모들이 학점 관리한다고. 너무 어린이집 문화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저희 애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답은 우리 에디의 고민탁 이번 사연의 답은 아까 태근 형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빨리 그 후배 그 신입사원의 기억은 지우고 좋은 사람 채용해서 빨리 업무를 맡겨서 키워나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만 더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업들도 인성을 이제 좀 중요시 해야 되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업무보다는 네. 직접적인 업무보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그런 인성들 교육들을 기계적으로 지식만 주입할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런 인성과 애티튜드를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대기업 공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인성과 적성 검사를 해요. 근데 서점에 가거나 어디에 가도 다 인적성 검사 이 문제 풀이지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채용 프로세스가. 아무튼 뭐 그거까지 가면 너무 가는 거고 예, 에디의 고민탁 이렇게 고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고민 있는 우리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들으시는 애청자분들께서 고민이 좀 있으시다면 에디의 고민탁으로 사연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3회 1부였고요. 오늘 우리 기존 멤버들이 안 나오고 뚱카롱이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뭐 기분 좋습니다. 어땠습니까?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은데 뭐. 저는 오랜만인데 옛날하고 되게 비슷하게 잘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제가 준비를 못하고 와가지고 오늘 급히 와갖고 근데 어떻게 얘기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맥을 끊고 있다면 아이고. 냉정하게 말씀해 맥은 주세요. 제가 끊고 있어요. 예, 저쪽이 좀 심하니까 저쪽 좀 견제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2부 짝퉁 인터뷰로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